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효캐. 벌써 몇 회? 57회. 와 지렸다. 좀만 더 하면 군복무 수준. 이번 주 조울잼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저도 그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트콤 프렌즈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 추억이 깃든 분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모든 캐스팅이 집결하는 어메이징한 프로젝트 프렌즈 리유니온이 HBO Max 공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데이빗 베컴, 저스틴 비버, BTS, 레이디 가가 등등 초호화 게스트까지 총 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팬들은 어떤 인물이 그 특별한 순간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앤트맨 폴 러드가 되겠습니다. 폴 러드라고 한다면 프렌즈의 시즌 9에서 피비의 남친 역으로 등장해서 심지어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는데요. 폴은 꼭 이 작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후 커리어가 쫙 폈고 앤트맨에서 주연까지 따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팬들은 괜히 엄하게 도대체 왜 저스틴 비버는 섭외해놓고 폴 러드가 없는 거냐면서 볼맨 소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 폴 러드 성격에 코멘트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리유니온 때 매튜 페리가 혀가 잘 안 돌아가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때때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팬들이 매튜의 건강을 걱정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우울증에 여러가지 약과 술 문제까지 있어서 아직도 그런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하필 이 촬영 불과 몇 시간 전에 매튜가 공교롭게도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 긴급한 일이었고요. 수술 직후에 촬영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어찌저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잼나는 썰이 하나 공개가 됐죠. 옛날 프렌즈 시즌 1 때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데이빗 슈머가 서로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나 첫 시즌 때 제니퍼 좋아했었다? 이러니까 제니퍼도 나도 그랬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엔 사귀지 못했고 결국 첫 키스가 텔레비전으로 전세계 전역으로 뿌려진 셈이 됐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에밀리 블런트 소식. 요즘 새 영화 콰플2의 프로모션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에밀리가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뒷박 쳐버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타스틱 4에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Fantastic Four. I know, Are you're you the third prepared? person I who's come in. know. You know, I've I done know. 3 interviews and everyone's asked. 라면서 약간은 짜증 섞인 말투인 기자에게 대꾸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밀리는 과거의 토크쇼에서요. 슈퍼히어로 영화는 정말 내 취향이 아니다. 진짜 좋아하지 않는다. 라면서 당분간 슈퍼히어로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심경을 밝혔네요. 이 형의 행복이 저의 행복은 아닙니다만 뭔가 행복을 조금이나마 빌어주고는 싶은 벤 애플렉. 전 여친 제니퍼 로페즈와 사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뭐 루머라고들 하는데 판단은 각자. 얼마 전 두 사람은 몬타나를 여행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함께 있는 중이며 5월 23일 일요일에는 마이애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이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 게다가 휘트니스도 함께 하면서 키스도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루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키스도 하고 뭐 그런가 보죠. 네. 아무튼 형님 행복하십시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촬영을 마친 톰 홀랜드는 요즘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톰은 얼마 전 모나코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현장에서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냥 봐도 피터가 F1 그랑프리 보러 온 것 같고 빌런이 멀티버스로 확 쳐들어와서 슈트 입고 나타나서 막 싸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그렇다면 톰은 어떤 여성과 모나코까지 간 걸까요? Nope. 요렇게 남자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래, 건전하다. 저스틴 비버가 입대! 아니 걍 머리를 삭발해버렸습니다. 평소에 요런 머리를 했던 저스틴에게서 이젠 어느덧 M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탈모빔을 정면으로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세이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흑인 머리 스타일 했다고 문화 도용이라면서 욕을 대차게 먹었는데 그런 여론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크루엘라가 개봉하면서 엄청난 연기력과 영화의 재미가 어필되고 있는 매력적인 배우 엠마 스톤이 마침내 얼마 전 출산한 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딸의 이름은 루이스 진 맥컬이라고 합니다. 엠마도 엠마의 어머니도 미들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엠마의 풀네임은 에밀리 진 엠마 스톤입니다. 성전환 수술 후 엘렌에서 엘리엇으로 개명하고 남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엘리엇 페이지가 인스타그램으로 근황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운동 진짜 살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소룡 같은 식스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근황도 반갑지만 엘리엇을 이젠 영화에서 얼른 만나고 싶네요. 한때 헐리우드 현실 레전드 악녀 탑티어를 찍었던 린제이 로한이 연기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홀리데이 영화가 그 복귀작이라는데요. 줄거리는 대충 스키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린제이 로한이 푸른 눈을 가진 남주와 그 어린 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성장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한때 정말 다양한 구설수로 타블로이드를 장식했던 그녀는 완전히 경력이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인생 참 그대로 죽으란 법은 없죠.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또 한 명이 부활한다는 소식. 와, 케빈 스페이시가 배우로 복귀를 합니다. 이 양반의 만행에 대해서는 노란 그분이 오실까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아무튼 복귀를 하는데 그 무대는 미국이 아닙니다. 케빈은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려 이탈리아로 날아간다고 하네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시각장애인 아티스트가 명성을 쌓고 스타가 되는 이야기라는데요. 몇몇 재판은 진행 중이고 몇몇 사건의 기소는 취하되었고 또 어떤 사건은 CEO 때문에 보류가 돼서 슬슬 복귀각을 재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출연한 존 시나가 엄청 욕을 먹었던 일이 있었네요. 자세한 동영상은 이렇게 특집 김효키로 준비했으니까 보셔도 좋겠고요. 대만에서 분노의 질주 프레스 투어에 참가한 존 시나는 대만이 이 영화를 보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거죠. 대만과 중국 양국 정부의 긴장감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아무튼 존 시나는 중국 팬들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중국어로 발표했고 대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은퇴설을 일축하면서 심경을 밝힌 엠마 왓슨이 오랜만에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엠마는 남친 레오 로빈튼과 LA에 있고 스벅에서 음료도 사고 서로 안기도 하면서 러브러브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연이 조금 안 되게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친 레오는 현재 의료용 회사를 관뒀고 지금은 둘이서 꽁냥꽁냥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무직인데 LA에서 엠마 왓슨과 함께 지내고 있다니 레오, 너란 남자는. 아마 밝디 밝은 외적인 모습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는 종종 자신의 정신적 건강이나 불안과의 싸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글을 투고했는데요. 불안은 나한테 평생의 친구와 같았고 그 불안과 평생 싸워왔다. 나처럼 계획을 너무 많이 잡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걱정하거나 뭐든지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부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측면이 좀 많아서 이걸 읽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언은 과거에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GQ와의 인터뷰에서 데드풀 1편을 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붕괴가 됐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내내 스콜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를 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었죠. 이후 라이언은 의사로부터 불안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에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20대 초반은 정말 동요했던 시기였고 그 시기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이언처럼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일에 치이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라이언 말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나네요. 양육권 문제로 옥신각신했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결국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혼이 제기된 게 2016년 10월이니까 무려 5년에 걸쳐 아이들의 양육권과 서로가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법정 배틀이 벌어진 셈인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브래드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얼마 전 안젤리나가 이혼을 제기하며 브래드가 개인 비행기 기내에서 장남 매덕스를 떼찌떼찌한 게 아니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따라서 판사는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에게 공동 양육권을 50대 50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젤리나는 계속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면회만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브래드 피트 역시 부모로서 합당하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브래드 피트는 지금 이번 판결에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안젤리나 졸리는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중간 판결은 최종 결정 이전이라도 공식적인 거라서 사실상 결정 났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불행과 행복은 교차되거나 공존하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마침내 집에서 촬영한 하우스 웨딩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리아나가 소유한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의 대저택인데요. 결혼식답게 흰색을 기조로 한 벽과 바닥과 천장에 보이는 넓은 실내에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리아나는 섹시하고 귀여운 베라왕의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베일은 짧게 작은 세틴 리본도 붙어있네요. 알려지기론 파리의 연인의 오드리 헵번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발은 주세페 자노티, 머리 모양은 아리아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포니테일을 의식한 핫팝 스타일로 헤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신랑 달틴이 입고 있는 턱시도는 톰 포드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Know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